네, 국내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M&A 이슈들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김영진 M&A 연구소의 김영진 소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내에서 또 종자 쪽으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농우바이오가 또 M&A 시장에 나왔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인수 의향서를 받기도 했는데 먼저 자세한 내용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농우바이오 그 IMF 이전에는 아마 이름도 없던 회사인데 예.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 국내 랭킹 1위의 그 종자업체로다가 성장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그 M&A 시장에 나오게 됐던 동기는요. 회사의 그 설립자가 경기도 화성 갑의 국회의원이었었죠. 그 고이선 의원이었었습니다. 고이선 의원이 8월 달에 갑자기 그 타계하면서 지분, 고이선 의원이 갖고 있던 지분 45.4%를 갖다가 외아들한테 이제 승계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승계하면서 그 상속세로다 납부할 금액이요. 저희가 보기에 한 1,000억 대에 달하는 아마 상속세 납부 의무가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상속세 납부 의무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그 지분 및 경영권을 갖다가 아마 매각하는 방향으로다가 아마 작업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회사가 매각이 된다니까 국내 그 종자업계에서 상당히 그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다시 한번 외환은 IMF 때처럼 외국계에 넘어가게 되면 또 한 번에 한국의 그 종자 사업이 또 침체에 돌아갈 수 있으니까 네. 이것을 국내 기업에다가 넘기자 해갖고서 그 당시에 이런 여론 때문에 아마 삼성그룹이 뛰어든 데는 아마 설들도 아마 나왔던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그 여론에 의해서 농협경제지주라는 회사가 뛰어들게 됐었고요. 외국의 그 사모투자펀드가 뛰어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여론이 비등하면서 외국계 사모투자펀드는 뛰어들지 않고 국내 사모투자펀드 두 군데가 뛰어든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뒤에서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는데요. 이 회사 상당히 알짜입니다. 그 매출액은 800억밖에 되지 않는 회사인데 당기순 이익률이 13%가 넘는 회사입니다. 그다음에 그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회사고요. 성장 모멘트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중견 그 사모투자펀드나 아마 농협에서 아마 뛰어든 걸로 다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M&A 시장에 나오게 된 동기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그동안 국내 종자 사업, 종묘 업체들이 M&A로 인해서 해외 쪽으로 많이 또 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러한 부분에 M&A 내역을 좀 정리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IMF 때 우리나라 그 금융 업체들도 많이 넘어갔지만 종묘 업체들 랭킹 1위에서부터 7위까지 전부 그 외국계 넘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97년 3월 달이죠. 국내 랭킹 그 당시에 7위 업체인 청원정묘가 일본의 사카타라는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10월 달에는 당시 2위 업체인 서울종묘가 노바티스라는 스위스 업체에 넘어갔고요. 그 다음 해 98년 6월 달에는 국내 랭킹 1위입니다. 아직도 이름이 많이 알려진 회사인데 홍릉종묘라는 회사가 멕시코의 세미니스라는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9월 달에는 3위 업체인 중앙정묘가 같은 회사에 넘어갔습니다. 이 두 회사 홍릉과 중앙은 나중에 그 모 회사가 세미니스가 합병이 되면서 몬산토 코리아라는 회사로다가 거듭났습니다. 2011년도에 들어와갖고선 종자 사업에 국내 기업이 뛰어들어야지 된다는 여론이 북등하면서 동묘 팝 한농 지난번에 아마 동부 하이텍 얘기했을 때 종종 나왔을 겁니다. 이 회사가 대농정묘를 갖다 인수를 했고요. 2012년 9월 달에는 드디어 그 홍릉과 중앙정묘가 갖고 있었던 종자 사업권 250개를 동부 팝 한농이 사들인 M&A 실적이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봐갖선 최근 들어서 외국계에 내줬던 그 종자 사업을 갖다 국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사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토종종자의 지킴이 역할을 농우바이오가 그나마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의 종자 업체들이 외국계로 인수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해왔던 지킴이 역할을 충분히 했었는데 네. 지금 그렇다면은 지분이라든지 자산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다른 회사, 상장사라든지 코스피 회사에 비해서는 규모는 상당히 적습니다. 자산 규모가 1,774억이고요. 부채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적습니다. 219억입니다.
자기 자본이 1,555억인데요. 여기에는 잉여금, 그 잉여금과 그 자본잉여금이 약 1,400억이 쌓여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데이터가 아마 그 일반인들이 보는 데이터랑은 좀 차이가 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9월 말 결산법인입니다. 그래서 주총에 올리기 위해서 가결산 자료를 갖다 저희가 입수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매출액은 금년도에 881억을 갖다 올렸었고요. 당기 순이익이 115억을 갖다 올렸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기 순이익률은 13%를 갖다 상회하는 회사고요. 시가총액이 어제 날짜 종가로 계산했을 때 3,496억입니다. 지난번에 그 동양증권 말씀드렸죠. 동양증권의 시가총액과 비슷합니다. 업계 순위는 국내 랭킹 1위고요. 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은 26%, 종자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90%, 상토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10%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그 지분 구조를 보게 되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립자가 타계했기 때문에 설립자의 지분을 갖다 승계한 사람이 고준호 외 1인이 52.83%를 갖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러스트 자산운용이 9.55%를 갖다 보이고 있고요. 알리안츠 자산운용이 5.08%, 국민연금이 5%에서 조금 매각을 했습니다. 4.21%를 차지하고 있고요. 기타 주주가 28.33%를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농후바이오의 인수 후보사가 총 3개사입니다. 앞서 짚어주신 농협경제지주 그리고 IMM PE,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그것인데 이들 또 업체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앞으로 M&A 작업이 이루어질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농협경제지주 하게 되면 여러분이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예전엔 농협중앙회에서 금융지주와 경제지주가 분할이 돼서 만든 회사입니다. 주로 이제 생산, 남해화학이라든지 그 하나로마트를 갖다가 담당하는 지주회사고요.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종묘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농협종묘라는 회사가 있는데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힘들기 때문에 아마 국내 랭킹 1위 업체를 갖다 인수해서 정상권에 발돋움하기 위해서 뛰어든 걸로다가 보여지고 있고요. 네. IMP 같은 경우는 저희도 상당히 저희랑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는 사모투자펀드 중에 하나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로 바이오와 제약회사를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투자펀드입니다. 국민연금의 자산을 갖다가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자금을 갖다 움직이고 있고요. 스탁 인베스트먼트도 마찬가지 사모투자펀드입니다. 두 회사가 뛰어든 목적은 고수익성을 갖다 목표로다가 뛰어든 상황입니다. 이 회사 향후의 농업 바이오의 향후 전망을 갖다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인수 방식은 구주 인수 방식입니다. 최대 주주가 갖고 있는 지분이 52.83%라고 그랬는데 52.38%가 전체를 파는 구도도 있지만 일부를 매각하는 구도도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영권을 갖다 넘기는 구도고요. 네. 예상 인수가는 보유주수 지분을 어제 날짜로 계산해 봤더니 1,847억이 나오더라고요. 여기 플러스 경영권 프리미엄인데 향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매도자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당히 과도하게 지금 요구한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수 후자가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M&A가 성사되는지 아니면 그럴 수 있겠네요. 성사가 안 될지 좀 보여주고 있고요. 어제 날짜로다가 아마 공시가 띄었죠. 이 공시 때문에 지금 주가가 상당히 빠지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동부팝 한농이 아마 6년 전쟁이라고 그러죠. 흔히 종자 사업에서 6년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이 농우와 6년 동안 종자 전쟁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참외 씨앗가꾸선요. 여기에서 농우가 졌기 때문에 어제 날짜로 61억 원대의 아마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 각선 아마 인수자가 아마 우발적 채무 부분으로다가 분류해 갖고 아마 좀 나올 것 같고요. 작업 기간은 만약에 이번에 세 개 기업 중에서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저희가 봤을 때 회사가 단출하기 때문에 아마 2월 달 중에는 모든 게 종료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진 M&A 연구소의 김영진 소장과 함께 농후바이오의 M&A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